제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와 관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해 드릴 내용은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릴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요. 평소에 당연하게 사용하지만 막상 아프기 전까지는 잘 신경 쓰지 않는 뼈와 관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이 좀 찌릿찌릿하다. 아니면 뭐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뻣뻣하다. 아니면 날씨가 흐리거나 날씨에 관련해서 관절이 좀 욱신거린다. 이게 단순한 피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뼈와 관절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뼈와 관절이 왜 아프기 전에 관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00세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움직이며 건강하게 사는 거는 참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관절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뼈와 관절 건강, 그리고 이를 지키는 핵심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숫자 어떠세요? 한국인의 약 70%가 칼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은 수치인 거죠. 칼슘이 부족하면 몸의 혈액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옵니다. 그래서 즉 조용하게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게 이 뼈인 거죠. 당장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칼슘 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골밀도가 저하되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내 뼈는 지금 건강한가? 라는 어,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칼슘 혼자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뼈 건강 영양소 중에 이 첫 번째 칼슘은 뼈와 그 치아 구성 요소로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칼슘은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흡수를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칼슘을 뼈에 축적시켜서 골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즉 이 세 가지는 팀처럼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칼슘은 재료인 거고 마그네슘은 이제 운반을 해주는 거고 비타민 D는 흡수를 해주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 중에는 마그네칼 D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과 칼슘이 1대1 비율로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고 여기에 비타민 D까지 더해져서 흡수율을 높인 제품입니다. 여기에 이 마그네칼 D의 핵심은 균형이 잡혀 있고 흡수율이 높고 과학적인 배합이기 때문에 뼈와 치아 건강,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관절 이야기입니다.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골인데요. 연골 두께는 평균 2에서 3m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얇죠?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연골은 70%가 마모가 돼도 닳아도 통증이 없다고 해요. 왜일까요?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손상이 되어도 우리가 바로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연골이 많이 닳고 그렇게 돼서 뼈끼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거죠. 즉, 아프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절은, 어, 아파서 먹는 영양제라기보다는 아프기 전부터 채워야 하는 영양제로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세 이상 성인 중 약 38%가 관절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80세 이상은 70% 이상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는 문제들이죠. 특히 요즘은 운동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근육이 감소되면서 체중은 증가하고, 잘못된 자세, 이런 습관들 때문에 3, 40대부터도 관절 문제가 시작이 되죠. 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절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이 성분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글루코사민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고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연고를 보호를 하려면 구성 성분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식물성 글루코사민은 연골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심황 성분, 즉 그 커큐민 성분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연골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즉,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연골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리고 참고로 동물성과 식물성 차이는 기존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게나 새우 껍질에서 추출한 동물성 원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갑각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흡수율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식물성 글루코사민이 더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 유산화 제품에는 대표적인 관절 건강 제품으로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이 있는데요. 역시 식물성 글루코사민 염산염으로 1500mg이 들어있고 함께 필요한 비타민 C와 부성분으로 심황 추출물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본격적으로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모님 관절 관리에 고민 있으신 분들, 아니면 체중이 되게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무릎에 좀 무리가 가시는 분들, 아니면 관절염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 제가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아직 안 아픈 4, 50대들도 관리를 위해서 더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10년 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은 제때제때 갈면서 관절은 되게 방치하는 것 같아요. 왠지 고민을 해봤더니, 지금은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의 관리가 10년 후에 움직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플 때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관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 D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수치 한번 볼게요. 남성은 91.3%, 여성은 95.9%. 음, 거의 대부분 전 국민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은 되게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생활 패턴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요약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으로 인해서 그 일조량 감소로 비타민 D의 결핍 위험이 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정말 의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뼈 형성과 그리고 유지, 그리고 칼슘과 인의 체내 흡수,
면역 기능 강화,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감염 예방. 요즘 비타민 D를 그 호르몬 같은 비타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데, 비타민 D는 이렇게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주 2, 3회,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 예를 들면 뭐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이나 달걀, 이런 걸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도 조금 이게 부족하다 싶으시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을 하시면 될 텐데, 중요한 건 한 번에 뭐 어디 병원 가서 한 번만 주사를 대량으로 맞고 막 이런 것보다 조금씩 꾸준하게 섭취해 주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한 선샤인 비타민, 저희 제품에 지금 가성비 좋은 비타민 D가 있죠? 요 제품은 하루 한 점, 비타민 D 1200IU가 들어 있습니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칼슘, 이내 흡수에 도움을 주면서 체내 활용도가 높은 비타민 D3를 사용했기 때문에 뼈 건강을 생각한다면 비타민 D는 보조가 아니라 정말 기본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뼈는 증상이 생긴 뒤에는 되돌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꾸준히 균형 있게 오늘 이야기한 이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그 글루코사민까지 꼭 기억해 보시고 요렇게 글루코사민, 마그네칼디, 비타민 D 요 제품 꼭 기억하셔서 꾸준하게 잘 챙겨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가장 많은 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30대 골밀도가 최고치를 찍는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되게 조용하게 일어난다고 하죠. 관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관절은 쓰면 쓸수록 되게 다른 구조입니다. 또 연골은 스펀지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조직인데 혈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즉, 많이 써서 다른 구조인데 결국은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뼈나 관절은 다른 거와는 다르게 개념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아프면 고치려고 하죠. 아프면 고치려고 한다는 것보다도 뼈와 관절은 지켜내는 개념이 되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지켜내야 하고, 뼈 밀도를 잃지 않게 해줘야 하고, 관절은 마찰을 좀 줄이고, 연골은 그 닳는 속도를 늦춰줘야지만, 이 내 뼈와 관절을 10년을 쓰느냐, 아니면 30년을 쓰느냐는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관리하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괜찮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주변 분들한테서도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뼈와 연골은 괜찮을 때가 가장 관리하기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10년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지 아니면 통증과 함께 조심스럽게 다닐지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의 그 걸음이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늘 뼈와 관절 건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공유는 이제 중지하겠고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체험 사례를 살짝 말씀드리면, 제 아이가 축구를 하는데, 한 달, 2달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점프를 하다가 경합을 하면서 공중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무릎이 골절이 됐어요. 정말 축구하는 아이인데,
진짜 너무 난감해서 병원을 갔죠. 갔는데, 심각하게 말씀하시기를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찍어봤는데, 이제 골절이 됐죠. 그래서 전치 6주가 나와서 깁스하고 엄청 암울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고 안다고 제가 이 마그네칼 D 그리고 글루코사민, 비타민 D 그리고 헬스팩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아침, 저녁, 점심까지 메가로 제가 아이를 먹였거든요. 메가로 먹이면서 저희 아이는 대신에 이제 잘 챙겨 먹는 아이라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 알겠어, 엄마. 챙겨 먹을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빨리 낫는지 엄마한테 알려줄게. 라고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꾸준히 잘 챙겨 먹어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아이 엑스레이가 맞나? 이러시면서 분명히 6주인데 2주 반 만에 나왔어요. 2주 반 만에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라면서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뭐겠어요? 제가 정말 이 아이를 아주 빨리 낳겠다. 왜냐면 빨리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빨리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1분 1초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엄청 빨리 복귀를 시켰더니 다른 사람들 놀래더라고요. 6주가 나왔는데 2주 반 만에 거의 보름 만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골드 진행 과정 중이었는데, 사실 저는 유산을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은 뭐, 사람들한테 체험 사례는 전달하지만, 요런 것들을 되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축구하면서 여기 다치고, 발가락 다치고, 무릎 다치고, 손가락 골절되고, 어디 다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더니, 6주가 보름 만에 나왔어. 그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라고는 들었지만, 그게 막상 결국 내일이 되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막 뭐라고 얘기했지? 그때 어떤 얘기 했더라? 뭐 먹어서 좋아졌다고 했더라? 이런 얘기가 저한테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거, 요렇게 먹어.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품도 없으면은 막 찾아서 갖다 주고 하루가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도 피드백이 온 게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복귀 힘들었을 거야. 너 아니었으면 이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관절에 대해서는 아이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뭐 먹었냐고요? 일단은 저희 아이가 지금 키가 180에 몸무게가 한 70에서 75 정도? 헬스팩은 기본으로 먹고요. 그리고 아이가 먹는 거는 어쨌든 이 관절에 이 그 골절에는 무조건 염증이 동반을 하거든요. 염증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와 C300은 기본이고 거기에 관절 라인 있잖아요. 관절 라인, 글루코사민, 마그네칼 D, 그리고 비타민 D. 요거를 메가로 먹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먹는 거는 그리고 글루카민,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글루카민도 먹고 그러면서 아이가 6주 만에 나왔게 이제 보름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줬더니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요런 체험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